여러분들은 아마 받아 본 적 있을 겁니다. 경험적 용법이죠. 통지고요. 너의 스마트폰으로부터 근데 이게 또 이걸 꾸미죠. 근데 텔은 또 사형식이에요. 꾸미니까 ing니까 꾸미는 거죠, 뭐. ing니까 형용사일 테고요. 말하는인데 얘 텔이 사형식이니까 너에게 대절이야를 운동하거나 움직일 때야 라는 것을 너에게 이렇게 형용사 말하는 통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색깔은 지금 다 노랗게 표시를 했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거는 이해될 겁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리드 A to B죠. 이건 뭐 자주 나왔잖아요. A가 B 하도록 이끈다. 근데 이 to가 흔히 우리가 리드 A to B다 그럴 땐 그 to를 전치사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A를 B로 이끈다. B로 다시 moving 이러면요. 사람들을 움직임으로 이끈다. to move 이러면요.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이끈다. to moving이 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다음엔 이게 전치사로 쓰일 때는 장소가 나옵니다. 장소, 뭐 추상적 장소가 됐든, 뭐 정신적, 정서적 장소가 되었건, 사람들을 평화로 이끕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 쓰이는 게 전치사죠. 언뜻 보기에는 진짜 여러모로 비슷해 보이는데, 이거하고 moving 이러면 안 돼요. 이건 투부정사, 뭐뭐 하도록 이끌다. 요럴 때에는 우리 고3 지문에서 많이 봤죠. drive A to B, A가 B 하도록, 이 동사니까 하도록 이끌다. lead A to B, A가 B 하도록 이끌다. 좀 강력한 거, force A to B, A가 B 하도록 이건 강요하는 거. 이거 고3 우리 평상시 하던 지문에서 많이 봤던 겁니다. 뭐 하도록 이끄는 3인방이요. 물론 얘가 이거 하도록 이끌다인데 문법적으로 보면 형용사적 용법. 왜? 얘가 이거 하는 상태로 만드는 거니까 보어잖아요. 오형식입니다. 무슨 A to B, 이 B에 해당되는 자리에 동사가 나면 다 오형식이라고 했었죠. 이런 장비들은 이끕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알림을 보냄으로써죠. 자꾸 여기 세잖아요. 알림을 어나 s가 붙어서 이게 알림 문자 메시지다 보니까 이건 실제 셀 수가 있는 거죠. 셀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알림. 그냥 통지 이건 못 세요. 그들이 활동적이지 않은 상태로 있어 왔을 때 a set amount of 1년의 시간 동안 이 set가 붙으면 일정 정도 연속된이라는 의미로 1년이라는 뜻이잖아요. amount of 양 a set of 1년의 일정 정도의 합친 거죠. 합쳐서 일정한 양의 시간 동안 일정한 양의 시간 동안이죠. may have pp 나왔습니다.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might have pp랑 뭐 같죠. 근본적으로는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가정법에서부터 비롯된 수거인데 이거는 가정법은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뭐뭐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지. 이렇게 딱 이 어감으로 쓸 때 굳어진 수거가 돼버렸습니다.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는 확실하게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과거라고 하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조동사의 대과거 형태인 위례 과거인 would, 위례 대과거인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를 대과거로 표시하죠. 가정법일 때에는 현재는 과거로 표시하고 이렇게 시제를 비틀어서 쓰잖아요. 그게 가정법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매의 PP는요, 가정법이라고 그냥 수거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어감. 뭐 근본적으로 따지면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뭐 이런 말이 생략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수거처럼 씁니다. 이런 분들은 그것을 이제 참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너지의 한 예이다. 네. 일종의 너지의 한 예이다. 일종의 너지의 한 예이다. 관사까지는 이제 과정을 잘 안 다루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너지라는 건 개입이다. 어떤 개입이냐 하면은 부드럽게 이끄는. 그러니까 lead A to B랑 다르죠. 지금 이건 전치사거든요. 이끌어요. 강요가 전혀 없죠. 개인으로 하여금 어느 쪽으로. 원해지는이죠. 원해지는 행위로 개인들을 부드럽게 이끄는 개입이다. 어떤 다른 선택지도겠죠. 다른 걸 골라도 돼. 괜찮은데 그걸
금지하는 거 없으니까 금지하다. 어떤 다른 선택지들도 금지하는 건 없이 부드럽게 이끈다. 뭐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근데 다른 걸 고른다고 해도 뭐라고 하진 않을게. 요 정도죠. 사전적 의미는 딱 이 뜻입니다. 너찌는 쿡 찌르면서 봐봐. 살살 밀고 가다. 몰고 가다. 그냥 진짜 이거예요. 네. 느낌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너찌. 그 팔꿈치 끄트머리를 많이 연상합니다. 그러니까 슬쩍슬쩍 몰아가는 거죠. 글로. 툭쿡쿡쿡 치르면서 절로 가. 너 먼저 좀 가봐. 딱 이어감을 떠올리거든요. 미국인들은. 야, 너 먼저 좀 해봐 좀. 이런 거.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 뭐 우리 해봤던 바대로 하면 당연히 너찌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너찌의 한 얘기다. 이것으로 앞 문장과 이어지고 핵심어 너찌의 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너찌를 얘기하겠죠. 이게 제가 평상시 설명했던 응집력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 디스가 저걸 만든 거니까 여기서부터 다음 문단의 시작으로 봐야 됩니다. 살짝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게 너찌거든요. 너찌는 뭐냐면요 하면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부드럽게 이끈다. 이제는 또 볼까요? 이끈다라는 거에 대한 예를 들고 있죠. 여기서. 이게 핵심인 거죠. 너찌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그래 이끌어요. 이끄는 건 또 뭔데요? 이렇게 이 교과서는 분석이 진짜 완벽하게 딱딱 들어박게 돼 있거든요. 함정이 없으니까 별도의. 모의고사 함정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가르쳐드렸던 거 그거 꼭 해보면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학교가 원합니다. 당분 음료의 양을 줄이는 것을 원하죠. 어떤 당분 음료들이냐 하면은 학생들이 섭취하는 그러면 오형식 나왔죠. 표시 학교에 내시니까 그것들을 덜 visible 눈에 띄는 덜 보이는 상태로 만드는 거. 뭐보다? 생수보다. 이거 명사에다가 ed나 ing를 붙여서 주로 ed인데 뭐 long-tailed monkey 이런 거 있죠. 긴 꼬리 원숭이 이런 게 유사보어라고 하는데 지금은 뭐 못 들어봤을 겁니다. 옛날에 썼던 용어인데요. 말 그대로 형용사를 동사에다 안 붙이고 명사에다 붙인 거예요. 관용적으로 굳어지다 보니까 논리적 원칙은 없어요. 그냥 뭐 명사에 붙였어. 이거 형용사야. 써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수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bottled. 왜 명사에다 이들을 붙였어? 라는 거를 지금 궁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살면서 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런 걸 유사보호라고 합니다. 그냥 형용사입니다. 이거. 네. 바틀링은 아닐 거 아니야. bottled. 생수입니다. 말 그대로 병에 들어있는 물보다 눈에 덜 띄는 상태로 그것들을 만드는 것. 자, 이제 또 이렇게 묶을게요. 이거 전체가 다 주어져. 뭐 대는 빼야겠네요. 주어져. 그러니까 어쨌든 동명사 주어니까 counts 동사에다가는 s가 붙어야죠. 서술어 자리에 들어간 이 동사에다가는 이건 뭐뭐에 해당하답니다. 그냥 수거입니다. 뭐뭐로 해당되다. 뭐뭐로 따져보다잖아요.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세는 거잖아요. 따져보는 거. 뭐뭐로 따져봐진다. 뭐뭐로 따져본다. 번역으로는 해당하다. 근데 이거는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간주되다로 외우세요. think of A is B 이런 것들이랑 헷갈릴까봐 좀 피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전적으로는 응용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뭐뭐로 간주되다. think of A as B, A로 간주되다. 이렇게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뭐 이건데 왜 그러냐면요. 이 카운트는 자동사예요. think of A as B,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regard as B, 마찬가지. 이건 다 타동사잖아요. 카운트는 자동사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수동태를 못한다고요. 자동사 그럼 무조건 그냥 수동태 못한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뭐 만나게 될 거니까 결국은. 네, 이제 곧 고3이니까 알아놓읍시다. 간주됩니다. 세다 간주되다. 뭐 익숙한 단어잖아요. 너찌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그것들을 어떻게 더 이게 완전히 이거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doesn't 간주되지 않는다고요. 아니라고.
너찌는 가이드하는 거예요. 가이드하는 거다 보니까 어디 갔어? 이건 아닌 거죠. 이건 너찌가 아닌 거예요. 이거랑 또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응집력이요. 이걸 연달아서 이렇게 뚫고 가버리면 딱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해빙 PP가 나왔네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분사 구문인데 PP를 쓰면은 되면서인 거고요. 해빙 PP를 빈이 붙은 거 그냥 수동태니까 붙은 거예요.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요거랑 요거만 신경 써볼게요. 해빙 PP 그냥 PP를 쓰면 분사 구문이고 분사 구문이죠. 연구되면서 이건 분사 구문 자리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할게요. 연구되면서인데 해빙 PP 해빙 PP요. 이걸로 해야겠네. 해빙 PP 그래야 안 헷갈리나? 연구되면서 수동태니까 빈이 있어야죠. 원래 분사구문일 때는 뭐였냐? 이거에다가 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생략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연구되면서. 근데 having pp라는 분사구문의 시제가 있어요. pp 아니면 having pp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having pp는 주절에 여기가 주절이죠. 이게 주어 서술어니까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옛날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게 현재니까 이거는 having pp를 써버리면 과거가 되겠죠. 그럼 pp 쓰면 현재예요. 그냥 같은 시제인 거죠. pp를 써버리면 뭐 굳이 따지는 게 지금 생소할 정도인데 이 부사 구잖아요. 구의 시제를 뭐 따진다는 것 자체가 생소한 것이 뭐 당연히 주절의 동사의 시제를 따라가겠죠. 부사 덩어리에 불과한데 밥 먹는 건 좋은 거야. 밥 먹는 거의 시제가 뭐야? 이거 뭐 우리가 일일이 따지나요? 구의 시제는 안 따지잖아요. 좋은 거야. 지금 말했잖아. 뭐 지금이 됐던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건 밥 먹는 건 좋은 거야. 그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뭐하러 따져?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분사구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연구되면서 언제 뭐 굳이 뭘 따져? 뭐 지금이던가 뭐 일반적인 정의던가 뭐 그렇겠지 뭘 따져. 그러니까 이건 안 따지고 having pp는 시제를 따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차라리 자 다시 having pp를 쓰면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옛날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그랬어요. 같거나 더 옛날이다거나 뭐 이것만 있는 거죠. 미래는 있을 수 없죠. 왜? 그건 투부정사를 쓰겠죠. 애시당초 pp나 ing를 써야만 하는 분사구문 시제를 쓰지 않죠. 같거나 더 옛날이다 뭐 이것만 둘 중에 하나만 표시하면 되는데 주절의 시제보다 having pp가 바로 공식이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데 having pp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having studied는 아니잖아. 생략했었던 being이라서 생략되었었던 being까지 되돌려야죠. 아까 being까지 원래 BPP인데 이게 being이 될 때 생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없던 예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이름하여 완료분사구문 그러는데 그건 용어는 좀 잘못 정해진 것 같아요. 그냥 시제상 현재 완료 개념도 있거든요. 해왔다면 이런 어감이 있어서 이걸 일본인들이 처음에 다 이 문법 명칭 정할 때 완료란 개념을 놓지 못한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옛날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간단해요. 그렇게 복잡하게 이름을 정해서 아무도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게 낫죠. 자, 행동경제학과 마케팅의 도메인, 영역,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면서 너찌는 적용될 수 있다. 옛날에 연구됐고 옛날만 딴 끝이 아니라 지금도 연구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일본인들이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러나 이걸 절로 고치면 반드시 이게 현재니까 이건 과거 시제로 써야 됩니다. 더 중요한 대원칙은 완료적 어감도 있으나 더 중요한 대원칙 이건 반드시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더 옛날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역시 원칙이요. 이거랑 관계없이 현재 완료는 과거 완료는 이 설명 잠깐 할게요. 현재 완료는 현재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거 현재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현재 시제로 칩니다. 과거 완료는 과거 어느 시점부터 과거 어느 시점까지 그 범위 동안에 일어난 거. 어쨌든 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났잖아. 과거 완료는 과거입니다. 현재 완료는 현재고요. 그럼 이건 현재와 과거야. 반드시 과거입니다. 이게 현재니까. 만약에 여기가 과거 있잖아요. 그럼 이거 대과거로 써야 됩니다. 이거 꼭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되고 있어. 현재까지도 마케팅 여기 행동경제학 여기 분야로서 연구되어 온 거야 라고 해서 일본인 학자들이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완료 분사 구문의 완료적 어감보다는 얘가 먼저 일어났던 거야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having pp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having pp 분사 구문 이렇게. 이거 반드시 과거여야 됩니다. 이게 과거면 이건 대과거로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 여기와 여기에서 행동경제학 마케팅의 한 분야에서 연구되어져 왔었어. 되었으면서 너치는 적용될 수 있지. 그러니까 옛날에 연구가 꽤 오래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적용할 수 있겠어.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apply 적용하다. 어디에? 자, induce to 나왔죠. A가 B 하도록 유도하다. 유도하다 시리즈가 되게 많죠. 이것도 이렇게 make better, make decision이 결정하다잖아요. 더 나은 이상적인 결정을 하다. 이상적인 이것도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해봤으니까 이게 투부정사 형용사전법 사람들이 이런 결정하는 상태로 유도하다. 그것에 이거 주의하십시오. 그것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명사인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가 동명사 구인 거죠. 이렇게가 이게 전치사예요. 어디다 적용하는데 여기에 적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전치사로 시작했으니까 또 부사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러분의 교재에는 달랑 이 색깔이 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필기를 직접적으로 하셔도 좋고요. 행동경제학과 마케팅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된 한 분야인데 너치는 사람들이 더 나았고 더 이상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데 적용될 수 있대. 여기에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 다음 이 문장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핵심어 볼까요? 금지하는 거가 아니야. 너치는 너치의 정의 설명했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핵심어라는 건 굳이 따지자면 뭐 행동경제학? 아니면 연구됐어? 아니면 이상적인 결정? 이렇게 갈까요? 뭐 이게 만만할까요? 아니면 유도한다가 좋을까요? 이상적인 결정? 새로운 소재가 나왔잖아요, 완전. 응집력도 떨어지고요. 뭐 이렇게 위에서처럼 이게 계단식으로 내려오질 않죠. 아, 그래서 여기서 문단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 방에 딱 와닿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너치가 성공한 이거는 완료적 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공해버린. 이거 초래하다예요. bring about. 초래하다.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거에서 성공해버린 몇 가지 방법이 있다. way를 꾸미고 있죠. 왜 관계 부사잖아요. the way, 다음에 how. the way랑 how는 반드시 같이 못 씁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됩니다. 너치는 성공해버렸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하는데 두 번째 수식어 할까요? 모함으로써. 자, 이제 다 알 테니까 네, 초록색으로 줄 쳤습니다. 관계 부사 절, 부사구 2개. 긍정적인 변화를 bring about, bring만 할까요? 이렇게 초래하는 거예요. tweak, 이게 조정하다인데 자, 요것도 좀 볼까요? 아까 너찌가 팔꿈치로 쿡 찌르다라고 그랬죠. 이것도 이게 잡아 비트는 진짜 귀 있죠, 귀. 그 선생님이 옛날 뭐 드라마 보면은 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로 와 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잡아 당기다, 비틀다. 이게 일부러 이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사전적 의미는 이럴 거고요. 이게 수정하다. 약간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걸 약간 비틀어서 억지로 이렇게 바꾼다. 이런 개념입니다. 너찌도 아까 신체와 관련된 사전적 의미가 1차적 의미였잖아요. 트위크, 잡아 비틀다. 이게 조정하다. 일부러 사람들의 선택을 조정함으로써 긍정적, 잡아 비틀므로써 네, 조정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초래하는 거에서 성공해 버렸던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보시다시피 이상적 결정이니까 긍정적 변화.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응집력 보이죠. 뭐 당연히 두 번째 문단의 서막이죠. 서론부를 이렇게 하고 소제목을 달아주는 게 교과서만의 특수한 패턴이잖아요. 시각
디자인들에서의 변화들은 뚜렷하게 번역이죠. 주목할 만하게, 이게 사전적 의미고요. 주목할 정도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람들의 행동들에. 어펙트는 원래 뒤에 목적어가 을로 해석되지 않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특히 도로에서, 길거리에서. 특히나 여기서 뚜렷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 두 명의 엄마와 딸 모녀 예술가가 그렸죠. 3D 횡단보도. 이거 횡단보도입니다. 예. 아메다바드. 여기에다 그렸고, 운전자들에게 이 그려진 선들은, 횡단보도 선이요. 이 선들은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노상 장애물처럼 보였습니다. 뭐 단어가 어렵진 않죠. 야기하면서 뭐가 뭐 하게 하다가 또 나왔죠. cause A to B. A가 B 하도록 야기하다. 그들로 하여금 늦추도록 야기하면서 너무 갑자기 브레이크 밟는 것 없이 이 계획은 또한 채택되었습니다. 인도, 델리에서도. 이것은 결국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게 결국인 게 A가 B한테 하고 B가 A한테 또는 C한테 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또다시 달라진 A가 또다시 D나 B에게, 새로운 D나 기존의 B에게 뭐 이런 식으로 새롭거나 기존 것들에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미치고 이런 경우에 붙이는 게 결국입니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랑은 다른 개념이죠. 이건 결국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근데 inspire 나오면 또 to가 나오게 되어 있죠. A가 B 하도록 영감을 주다. 그래서 이것도 뭐 A to B는 전부 다 O 형식이잖아요. A가 B 하도록 영감을 주다. 헤드 이끌다, 이끌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유사한 프로젝트를 이끌도록 결과적으로 운전자들은 더욱 조심하는 상태가 되는 중이었다. 교차로에서 콤마 있으면 이건 관계대명사의 계속지원법이라고 하고 대명사처럼 생각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냥 대명사. 그것은 줄였습니다. 사고를.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러잖아요. 높이다, 향상시키다. 향상시켰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이렇게가 동사겠죠. 이 개념은 그 위에랑 구조가 완전히 똑같죠. 여기서 디자인을 통해서 그 이제 디자인 활용이라고 멋지게 이름을 붙여본 거고, 옆에 해석에는 이 시각 디자인 가지고 나온 변화들이잖아요. 맨 처음에는 좁은 좀 작은, 그러다가 델리에서까지 채택해 된다. 확장된 거죠. 물론 예시니까 이건 뭐 긍정적인 변화. 이 예시, 그러니까 이거는 응집력이고 뭐고 없죠. 그냥 예시니까. 어떻게 하게 됐냐? 확대됐다. 뭐 굳이 핵심어를 이걸로 한번 잡아볼까? 여기서 하다가 이렇게 확대됐다. 또. 이게 결국은 영감을 주었는데, 이건 그냥 서론부고 비슷한 프로젝트를 이끌었는데, 그래서 이게 아이슬란드에 있던 게 확대됐다. 뭐 이 연구까지 이거잖아요. 결국은 이 구조가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미리 뭐 내용 설명만 하면 뭐 하고 됐고 또 확대됐다 그러면 글이 너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글의 구조를, 이번 세 번째 예시이긴 합니다만 조금 다르게 접근하지만 그래봤자 예시에 불과하죠. 다시 첫 번째 예시는 서론부로서, 자, 디자인의 변화가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글 전체에 따지고 보면 가장 큰 서론부입니다. 행동에 영향을 끼친 거죠. 디자인이, 시각 디자인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각 디자인이 행동에 영향을 끼쳤어요. 자, 여기 사람들에게 행동에 영향을 끼쳤죠. 어떻게 끼쳤는데? 이렇게 영향을 끼쳤어요. 이것도 이제 지우고, 이렇게 영향을 끼쳤어요. 어떻게? 신중하게 만들었죠. 이것도 지워버리고. 다시요. 이 행동에 영향을 끼친 거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신중하게 만들었어요. 서론부는 요 문단의 시작은 첫 번째 예를 들까요? this로 시작하고 있어요. 행동에 영향을 끼쳤어요. 이게 더 큰 시작이겠구나. 첫 번째는 이거예요. 슬로우 다운 하게 만들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이게 문단을
예, 번호 붙였어요. 한 번에 기억할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보지 않아도 내용 기억이 좀 용이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시각 디자인이 행동에 영향을 끼쳤어요. 첫 번째 뭐 어떻게 했는데 슬로우 다운 하게 했죠. 요거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요거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거가 요거고 요거가 요거잖아요.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똑같이 1번, 2번, 1번, 2번. 첫 문단. 두 번째 문단은 this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문단답게 다시 요거랑 같은 게 요거라고 했죠. 요거랑 같은 게 시각 디자인 요거요. 비슷한 프로젝트. 뭔지 모릅니다. 선을 긋는 건지 뭐 똑같은 걸 했는지 아니면 진짜 비슷한 걸 했는지 굳이 알릴 필요는 없나 봅니다. 거의 유사한가 보죠. 그래서 이게 행동에 영향을 끼쳤어요. 세 번째 문단은 좀 다르다고 했었죠.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직역 먼저 할게요. 그것은 결국은 뭐 사고를 줄였고 이렇게 됐다. 뭐 행동에 영향을 끼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 개념은 잘 받아들여지고 반영이에요. 이게 반영되었다. 여기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연결어 문단을 이렇게 연결시켜준다 해서 연결 부사죠. 엄밀히 따지면 마찬가지로 교통공학 전문가들은 또 디자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수한 발명품이 아니라 통상 하곤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문단 구성이 좀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얘기는 하지만 교통공학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만들곤 하죠.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상에 노면 노면 표시를 설계합니다. 드라이버 A to B 또 나왔죠. 어떤 도로상에 노면 표시냐 하면 A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하게 하는 드라이버 A to B. 그들의 행동을 그것에 대한 인식함 없이 바꾸게 하는 이렇게 된 거죠. 시카고는 최초의 미국의 도시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개념으로 실험을 한. 벌써 한참 옛날 일이긴 한데 여기서를 또 다른 예시라고 봐도 되지만 살짝 색깔은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3이라고 해야 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서 보세요. 왜냐? 이렇게 두 가지 사례처럼 두 가지 사례 뭐? 이거요. 디자인이 행동을 바꾼 거 이런 일대 사례. 근데 이거는 특정 국가의 예이기도 국가 도시 미국 도시의 예이기도 하지만 교통공학 전문가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2006년부터 한번 해봤는데 소재가 살짝 바뀌거든요. 이거요, 이거. 이게 좀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행동을 바꾼다는 맞아요. 여전히 이건 맞는데 공통된 소재인 시각 디자인으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됐으니까 새로운 소재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요거가 핵심어로 됩니다. 바꾸는 건 이제 다 알잖아. 모르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모르게로 가거든요. 소재가.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요거에 묶이는 게 맞아요, 지금. 이 큰 흐름에. 그러니까 3문단인 건 맞는데 아예 한 페이지에 이렇게 놔줄게요. 보기 좋게. 요 제목 하에 묶이는 건 맞아요. 요 커다란 주제문에. 뭐 지문 하나의 사이즈만 같죠. 1번, 2번. 그리고 3번인 건 맞는데 여기서 소재가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설명하던 대로 하면 왜 이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진짜가 한 문단이야. 그런데 세세하게 나눈 것 뿐이지. 저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가 한 문단이야. 이렇게가 또 다른 문단이야. 소재가 살짝 바뀌었어. 이렇게 기억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이해될 것 같으니까 한 번에 기억날 겁니다. 아마 뭐 주격 관계대명사 이런 건 알 거고. 드라이브 그 문법 하나 해야겠네요. 이거는 요거를 받는 겁니다. 그죠? 도로의 표시물들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스가 아니라 드라이브죠. 이거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는 게 시각 디자인으로 행동을 바꾸는 거가 아니라 약간 더 이게 큰 흐름이니까 여기서 벗어나진 않지만 이 개념이라는 건 요 문단 들어와선 사람들이 모르게 바꾸는 거 이렇게 된 거죠. 시카고는 도시들 중에 하나예요. 이 개념으로 실험한 요때에 그거는 그렸어요.
일련의라는 수거 알죠? 연속된 숫자.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렇게 순차적으로 숫자 간의 연관성까지는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데 연속적으로 붙어 있는 거. 1357, 2924 이런 걸 일련 번호라고 하잖아요. 일련의 선들을 그렸습니다. 도로를 가로질러. 그러니까 이 가로질러 이거는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어크로스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도로라고 할게요. 차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도로예요. 어크로스가 가로질러서니까 이렇게 선을 이렇게. 자, 지금 차들은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이렇게 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림은 좀 한글이니까 양해하시고. 어크로스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만 할게요. 이렇게 양쪽을 진짜 사람들 횡단보도 만들듯이 이것도 가로질러 거고요. 이 어크로스가 이 전역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라는 것도 어크로스예요. 이렇게. 여기 지문의 내용을 좀 현실화시키자면 저는 뭐 이렇게 이해한 거거든요. 점점 이렇게 짧아지니까 차가 1초 걸었다면 0.5초 걸었다면 0.5초 자기도 모르게 뭔가 좀 빨리 달리는 걸로 착각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뭐 좀 더 설명이 많진 않으니까 이 정도 뭐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자, 이제 저는 어크로스 설명하려고 지금 이거 한 겁니다. 어크로스에 대해서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이 지문에서도 요 개념인 것 같아요. 가로질러서가 아니라 찾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저도 뭔가 싶어서 이게 시카고의 여기 해안도로인데요. 원래 이 정도까지 길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잦기로 유명하답니다. 요거라는요, 특히 요 코너가 뭐 난리랍니다. 예, 이거였네요. 차선을 진짜 이렇게 크로스네요, 진짜. 차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그렸답니다. 이렇게요. 실제로 이게 여기서 실제로 차선은 도로가의 차선은 이제 하얀색으로 칠해졌겠죠. 이거는 아닌가? 이게 실제 노란색일 수도 있겠네요. 좌우지간 요 폭과 요 폭이 달라 보이죠? 지금 이렇게 여기 진짜 이렇게 이거는 유튜버가 따로 칠을 한 건데 실제로 사진 보면은 이렇게 선이 정교하게 그어져 있어요. 도로에 폭이 점점 좁아지고 이렇게 사고를 줄였답니다. 네, 내친 김에 앞서 지문에서 나온 것도 찾아봤습니다. 진짜 이렇게 그랬다고 하네요. 대놓고 어크로스인데요. 진짜 가로질러가 맞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크로스도 빨갛게 해놓을게요. 이 대각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로질러입니다. 외우긴 좋아졌습니다. 시카고 오크로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여기 가로질러서 일련의 선들을 연속된 선 맞죠? 그렸어요. 표시할까요? 이것도 이거 목적어입니다. 두 번째 부사입니다. 위험한 커브 아의 앞에. 세 번째 수식어죠. 여기에서 이 선들은 스페이스 배치하다. 배치되었습니다. 요게 조금 복잡한데 in such a way, such a 뭐 형용사는 생략해도 되고 such a 혁명, so 형용사가 있다면 명. 이 감탄구나 절을 만드는 공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요. 이런 게 사전적 의미로는 such way잖아요. 그런 방식으로입니다. in a way 일종의 방식으로. 이건 수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such가 들어감으로써 과장하고 강조하는 게 so나 such잖아요. 그렇게 이어감이니까. 그래서 이걸 중학교 때 공식화시켜서 이거 외워놓으면 많이 보여요. 이렇게 공식화시켜서 이게 이렇게 해봤던 적 많잖아요. 똑같은 게 이렇게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놓아야 어의 위치가 안 헷갈린다. Such a beautiful girl. So beautiful a girl. 이거잖아요, 이거. 그걸로 많이 봤을 텐데 근본적으로 얘기해서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죠. 요거가. 요게 들어감으로써 이게 개입됨으로써 in a way 방식으로라는 수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게 들어감으로써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과장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이 선들은 배치돼 있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강조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요. Such a way. 첫 번째 수식어입니다. 꿈이죠. 어떤 방식이냐 하면요. 이런 방식이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면요. 이런 방식이요. 어떤 방식이냐면요. 이런 방식이요. 꿈이죠. 일단 차곡차곡 하세요. 차곡차곡. 이 속에 이제 부사구가 또 있는 거죠. 도로가 이 동사. 부사절. 도로가 커브에 가까워짐에 따라 일형식. 주어, 서술어, 커브에 뭐 삼형식으로 봐도 되고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가까워지다, 가까워짐에 따라 가까워질수록이라고 저는 옆에 해석을 해놓고 이거 해놨어요. 연달아 있을 땐 이거 헷갈리니까 이거 두 개 빨갛게 할게요. 그냥 이건 관계대명사예요. 아까 그 사진 기억하면 이거 내용은 기억나니까 이거 쉬울 겁니다. 도로가 커브에 가까워짐에 따라 뭐하는 갭, 선들 사이의 갭, 간격이 get smaller 기억나요? 우리가 일반적인 동사로 알고 있던 것이 뒤에 형용사 보호가 나왔어? 이거 불완전 동사로 쓰였나 보다. 이럴 때 무조건 비동사랑 똑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죠. smaller and smaller 점점 더 뭐 하느니 점점 더 작아지다 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이 선들은 배치됩니다.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 도로가 커브에 가까워짐에 따라 선들 사이의 갭이 점점 더 작아지는 방식으로 됐나요? 내용이 기억나니까 요거는 가로질러 형용사적 용법 그건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이것도 이렇게 할게요. 이젠 요렇게가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요 보어를 저는 강조하고 싶으니까 요렇게 진하게 할게요. 구조 됐죠? 이게 저는 이렇게 장황하고도 자세하고도 뭐 좀 루즈하게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딱 듣고 그렇군. 또 그렇군. 역시 또 알고 있는 거 또 얘기하는 거 또 얘기하는 거 또 얘기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자세하게 매번 얘기하는 걸 한 번 딱 영상을 보고 머리에 한 80%가 다 박힌 상태에서 한 번 직역해보고 단어 외워보고 범위가 좀 많으니까 제가 단어 정리 이제 할 겁니다. 이번엔 단어 정리한 거 같이 드립니다. 단어 정리한 것만 그냥 딱 외우고 바로 빈칸 끝. 이렇게 후두둑 하고 빨리 해야 돼요. 이걸 오래 끌면 안 되는데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처럼 무시할 수는 없을 정도의 배점 배분을 차지한 문항들 몇 개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 오형식 수거 많이 나오죠. 무슨 A to B 뭐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뭐가 중요한지는 더 설명 안 할게요. 뭐 이건 아까 사진으로 설명한 바 있고. 자, 문단 좀 추스립시다. 이제 요게 크게 봐서 요거의 큰 두 번째 또는 예시로서는 세 번째인데 소재가 살짝 바뀌었으니 요 또한 새로운 문단의 서론부다라고 틀은 맞추자. 그러면 이렇다. 두둥. 시카고는 이렇다.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잠깐만 이제 문장 구문 설명부터 하고 위에 붙일게요. 이것은 줍니다. 사형식이죠. 주다 그러면 커브에 도달하는 커브에 다가가다 어펙트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그냥 삼형식으로 그럼 통일하죠. 그게 안 헷갈리겠네요. 어펙트랑 이거는 삼형식이 맞고요. 이건 조금 애매한데 그건 다 삼형식이고 뒤에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를 을을이 아닌 에로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놓으십시오. 필기하세요. 필기하면서 보면은 두 번 안 봐도 됩니다. 진짜. 커브에 접근하는 도달이래 참. 접근하는 운전자들에게 착각을 준다. 어떤 착각? 이게 동격의 뜻. 그들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계속적용법. 그것은 from to 유도하다. from A to B 또 나왔죠. 이렇게 또 오형식 유도한다. 이 사람들이 이거 하도록. 사전적 의미는 촉진하다인데요. 원하는 대로 외우십시오. 스텝 1이 밟다죠. 발을 올려서 밟을 때는 스텝 1 이렇게. 스텝은 계단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디디다가 맞습니다. 발을 디디다. 스텝 1이 목적을 갖고 밟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먼저 올리고 요 두 개 문장을 좀 볼게요. 요거랑 요걸 좀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관계부사 when, where, how, why 있죠. 관계부사는 관계사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다. 다시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줄여서 관계사라고 한다. 관계사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있다. 관계대명사는 which, who, that. 관계부사는 when, where, how, why가 있다. 여기까지가 기본형인데 관계부사 when, where, how, why 대신해서 that을 써도 됩니다. 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아니 관계대명사도 which, who 대신에 that 써도 되잖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네요. 관계대명사를 이해해봅시다. 관계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that 쓰면 when, where, how, why 대신에 쓸 수가 있어요. 이게 항상 이런데 우연인지 뭔지 과천고등학교에서 선정하는 교과서에서는 꼭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게 예전 교과서도 그랬어요. 천재계통이 이걸 꼭 넣는 편인 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2 때 꼭 관계부사 뜻이 나와요. 꼭 나와요. 중앙고는 이 설명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고 학생들이 이걸 모르는 상태로 졸업하게 돼요. 되게 웃긴 얘기인데 중앙고 교과서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이거 모의고사에서 볼 일은 극히 드뭅니다. 고3 거나 하면 몰라도. 근데 고3 거를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고1, 고2 학교 내신에서는. 그건 모의고사다 하면 몰라도 근데 모의고사는 안 나오니까. 맞아요. 여고랑 중앙고는 이걸 모르는 상태로 졸업하고요. 과천고는 항상 이거를 들어는 본 상태로 졸업하게 되는데 관계부사입니다. 예. 방식으로. 어떤 방식? 뭐 how로 고쳐야 되는데 the way how는 동시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 써도 되는 거냐, 이걸 how라고 치고.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죠? 되게 복잡해져. 이게 부사절이 껴있으니까 읽는 사람이 여기 뭐 접속사가 있는데 이거 생략돼가지고 여기에 접속사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 접속사로 인해서 이끌어지는 결국 이걸 꾸미는 절의 시작은 진짜 이거 그 사이에 부사절이 우와 그죠? 이거는 글을 거의 암호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생략하죠. 글 쓰는 사람들이. 생략할 수는 있으나 안 생략하죠. 이걸 생략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문법적으로만 용인이 되지 소통에 도움이 안 되는 문법은 의미가 없는 문법이잖아요. 이건 사장될 문법이니까 이건 써야 맞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건 동격 대시입니다. 착각, 뭔 착각인데 착각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죠. 그들이 속도를 높이는 중이라는. 그건 또 계속적용법. 어때요? 그동안 뭐 무슨 A to B 시리즈로 계속 가다가 갑자기 접속사가 연속으로 바바박 나온 느낌이 안 드시나요? 교과서는 이렇게 내용적인 응집력은 분석이 쉬운 반면 문법적 테마가 있습니다. 그걸 몰아서 쓰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나온다면 보기 하나쯤은 만약에 어법을 낸다면 걸려들 수밖에 없겠죠. 관계대명사 파트가 앞부분에서는 뭐 오형식이죠. 뭐니 해도 이렇게 테마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빨간색 표시한 것만 잘 봐도 대강 느낌은 올 겁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시카고 트래픽 이건 다시 이제 내용상이니까 올려놓고 시카고 교통공학자들은 이 결론부 또 아까 기억나요? 행동의 변화를 꾀했어요. 시각 디자인으로 이렇게 했어요. 늦춰졌어요. 또 이렇게 시각 디자인으로 즉 이걸로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결과가 뭐야? 어디 갔냐? 요거 안전해졌어요. 그것은 구조가 위치하고 개수정법을 좀 많이 써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과가 뭐야? 리덕션, 감소가 일어났어요. 구조는 똑같잖아요, 진짜. 다시 알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일종의 착각을 주죠. 착각을 주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 본능적으로 본능을 건드려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결과가 나왔다. 이건 뭐 똑같으니까 표시 안 할게요. 이 사람들은 보고했습니다. 이 정도의 크래쉬의 감소를 추돌사고에 여기서 요 기간 동안에 선 그리고 그 이후로 시카고 뒷발 교통국은요. 이 국입니다. 그렸습니다. 간격이 두어진 이거 유사보호 뭐 이렇게 간격이 두어진 선들을 그렸습니다. 유사한 커브들에 다 가는 이것도 표시 한번 하죠 뭐. 그 세 번째 동조 압력 활용.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요. 다시 맨 첫 페이지로 잠깐 먼저 돌아와서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너찌하기라는 건데 너칭 행위 모르는 사이에 원해지는 행위 쪽으로 개개인들을 슬쩍 이끄는 거라면서요. 이 핵심어 기억나시죠? 첫 문단, 첫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뭔데 이상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하도록 제일 중요한 거 유도하는 거죠. 어떻게 유도하는데 디자인을 통해서요. 그래서 어제래. 방금 배웠던 것들. 그럼 이거밖에 없어? 아니, 또 있어요. 또래 압박. 그 또래는 이제 사춘기 소년소녀들한테 표현할 때는 이게 또래 압박이고, 동조 압력. 이 사전적 의미는 또래 비슷한 무리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 사이의 압박을 통해서 또 슬쩍 너칭하는 방법이 있다. 남들 다 하는 거 혼자 안 하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남들이 이쪽으로 다 하도록 대세가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너지의 방법이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사형식이죠. 근데 수동태니까 뭘 들어? 직접 목조가 지금 남아있네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듣는다면, 정확히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듣는다면, 이때 what은 무엇이라고 해석해야겠네요. 법은 아닌데 그러면 좀 더 원활하다고 해석하는 게, 너는 아마 역시 그것을 할지도 모른다. 왜냐? 너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처리아를 가져오니까 안 할게요. 아마 좋은 생각이라고. 뭘? 그들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리고 비록 몸을지라도, 비록 너가 확신하는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너는 원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뭘 서술어 길게 여기까지 뭘 안 원하는데, disobey 어기다. 사회적 규범, 규범이 하나일 리 없으니까 항상 이건 s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것을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너는 go along, 따를 것이다. 타인들의 올바른 결정을 강조하는 것은 이끌 수 있습니다. 개인을 올바른 것을 하도록. 개인이 다시요. 일단 이 직역부터 하고선 내용 잡아볼게요. 이 lead A to B가 A를 B로 이끌다라는 뜻일 때는요, 이렇게 하면요, 이 lead A to B 전치사인 거죠. 왜? to의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A를 B로 이끌다라는 뜻일 때는 to 다음에 당연히 명사가 나오죠. 이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동명사나 명사가 나온다. 그래야 여기로 이끄는 거죠. 진짜 이건 이끌다라기보단 가이다. 이쪽으로 오세요. 일로 가셔야 돼요. 아니면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십시다. 결승선 쪽으로 가세요. 그게 to나 toward나 저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into나 뭐가 돼도 상관이 없는 전치사인 거고, 여기서의 to는 투부정사죠. 그러면 A를 B로 이끌다로 외우시면 안 되고요. A를 B 하도록 이끌다. 제가 그래서 만들어 놓은 장치가 초성, 리을을 붙여라. 뭐 뒤에? 보어에.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하도록인 거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하도록이라고 해석이 되거나 하도록을 수거에 끼워 넣어서 외우면 이건 오형식 보어 부분이겠구나가 되는 거죠. 보어를 잡고 하도록이라고 해석해 버릇하면 개인이 올바른 일을 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외우십시오. 이 to가 전치사라면 doing, to가 투부정사의 to라면 동사원형. 이걸 의미로 아예 처음부터 써드릴게요. 이렇게 하도록 서로 다르게 외워놔야지, 이걸 애매하게 이렇게 외우면 이 to가 전치사인지 투부정사인지가 헷갈리고, 그럼 결국은 이거의 형태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헷갈립니다, 이런 거. 그래서 무슨 A to B 시리즈, A가 B 하도록 하는 그 투부정사의 to 시리즈는 전부 다 오형식이야 라고 미리 각인을 시켜놓은 겁니다. 쌓인 표지판이죠. 말하는. 너의 쓰레기를 가져가라. 부사. 집으로. 아니면 받는다. $100의 벌금을. 라는 그 말하는 표지판은 푸시. 압박합니다. 사람들요. 근데 이 한 문장 안에서 앞에 거론된 거 받으려면은 이거 부정대명사 써야 되잖아요. 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one saying 이렇게 말하는 표지판, 다른 표지판이겠죠. 그런 표지판은, 즉 집으로 가져가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표지판은 그들을 슬쩍 찌르는 것이다. 슬쩍 팔꿈치를 찌른다. 충분히 설명했죠. 자, 여기의 핵심은 뭘까요? 이 문장 먼저 볼까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들으면 좋은 것 같아. 설령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disobey는 안 하잖아. 어기고 싶진 않아. 그래서 어떻게? 그냥 따르게 돼 있지. 다시 다른 사람이 하면 좋은 것 같아서 하거나 좋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따르게 돼. 이 말이죠. 좋아서 하는 것 같아. 좋지는 않더라도 않을지도 모르겠다 싶더라도 그냥 따르게 돼. 이렇게가 핵심이에요. 교과서로 지금 연습해야 됩니다. 표시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올바른 결정을 강조하는 것은 다시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한 거죠. 이미 과거에 한. 그러면 개인이 이거 부정되면서 아니에요. 막연한 이것도 부정되면서는 무법적으로 얘기하겠는데 어떤 혹자는 누구든 올바른 것을 하도록 이끌 수는 있습니다. 예시죠, 너지에. 어떻게 예시해요? 강조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한 거를 좋은 생각이 들어 따라하게 돼. 다른 사람들 거를 강조해. 그러면 other people do. 따라하게 돼. 똑같이 쓰잖아요. 교과서스럽게. 노멀하게. 내용적으로 노멀하게 흘러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교과서 문제를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 하는 건 문장 구조나 단어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누차 강조하지만 이거야말로 지문의 수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지문이 얼마나 비비 꼬였느냐 안 꼬였느냐 바로 그거죠. 많은 사람들은 강요받는 상태로 느끼죠. 뭘? 그들의 행위를 다수의 그것과 그것과 맞추도록 강요받는 기분이 들죠. 결정은 그들의 것, 소유 대명사예요. 그들의 것.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복수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것입니다. 만 그들은 사실은 살며시 영향 받아온 겁니다. 다시 이 핵심은 이겁니다. 넌짓이 강요한다. 넛지는 어떻게 이러죠? 강조를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푸시 받게 돼서 실제로 그렇게 해요. 다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강조하는 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디스오베이 할 수는 없잖아. 그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푸시하게 되지. 사람들은 넌지시 푸시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해서 그럼 결국 따르게 되지. 하게 되지. 그럼 이건 하는 입장이잖아요. 너치를. 받는 입장에선 뭔데? 받는 입장에선 왠지 좀 압박, 강요 이런 느낌이 좀 들어. 매체 with B, A를 B와 맞추다. 대다수의 것과 맞춰야 될 걸로 강요된 기분이 들어서 뭐 그냥 하게 돼. 이해됐나요? 하는 경향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 입장에 따에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가 이렇게 입장이 다르죠. 고3 질문할 때 자주 얘기했었잖아요. 관통하는 틀이 있다고. 뭔가 관통적인 핵심적인 틀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너칭하는 것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좋은 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은근히 미는 거 너칭하는 것이 부분부정이죠. 항상 뭐인 건 아니다. 이게 결국은 주어가 이거였으니까 단수 취급 표시를 위해서 빨갛게 한 거고 항상 계획한 대로 흘러가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너지 끝 어려움인 거잖아. 너지 실현하기 어려움. 그러면 벌써 느낌상 이게 크게 일문단인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데 뭐 하는 사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 때 안 되냐면요. 이게 실현이 어려움 뭐 이런 거죠. 명확하게 이렇게 문단이 끊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면 이 큰 문단 1, 2 앞에 문단 1, 2, 3 그럼 지문이 되게 입체적으로 기억이 나겠죠. 글을 읽는 거의 핵심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고3 걸 가지고 이렇게 많이 진행을 했었고 이제는 그걸 배웠으니까 계약한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글을 입체적으로 읽는 행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이죠. 이걸 입체적으로 읽게 되는 거 어제 오프 수업에서 얘기는 했지만 이건 저만 갖고 있는 기능이고요. 우연이죠, 우연히. 제 타겟팅한 학생들이 20여 년간 이 수업을 해야만 했던 애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우연히 지금의 입시 체계와 맞물린 거죠, 그냥. 그리고 저만 갖고 있는 이 기능을 익히면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 이게 이 시대의 새로운 인재상이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에너지 절약,
보존이란 뜻이죠.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했다. 거주민들에게 이웃의 평균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대가거죠. 이거 하기 전에 이전에 평균보다 높은 걸 썼던 사람들은 그들의 사용량을 줄였지만 에너지 소비의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오히려 나 더 써도 되네 하면서 높였답니다. 뭐한 이후에 대처리아를 알고 난 이후에요. 그들의 소비가 그들의 이웃보다 낮다라는 걸 알고 난 이후에 오히려 높였습니다. 연구자들이 추론한 거죠. 연구자들은 추론했습니다. 대처리아를 그 에너지 아끼면 환경 오염을 막잖아요. 그런 환경적 이득에 대한 상기, 리마인더, 달력이라고도 하죠. 이게 부족이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거는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나온 거 말 쿠데아 피표 뭐뭐 했었을 텐데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죠? 했을지도 모른다. 야기했을지도 모른다. 정보가 역효과를 초래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그들은 추가했습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적은 에너지를 평균보다 사용한 가정이라고 봐야겠네요. 사람이 아니라 가정들에 보내지는 정보에 웃음 표시를 추가했고 알아내게 됐죠. 대절야를 그것이 상쇄했다는 것을. 물론 뭐 이 표시 하나로 상쇄했다는 건 역효과를 상쇄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 쓰던 애들이 더 쓰게 만드는 부작용을 스마일 표시 하나로 상쇄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보다 적게 쓰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니까 더 써야지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평균보다 적게 쓰고 있다는 걸 인식하니까 좀 마음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을 아끼고 있어 이 리마인더가 상기시켜 주는 게 있으면 당신은 도움 많이 주는 거야. 전기야 많이 안 쓰면 환경적 이득이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보니 이걸 상기시킨다기보다는 전기를 많이 안 쓴 에너지를 아끼고 있다라는 것만 상기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상기죠. 그래서 표시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역효과를 상쇄했다. 이 말인즉슨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핵심으로 잡은 거고 뒤에 걸 보고 앞에 거 핵심으로 잡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핵심은 뭐 당연히 에너지 덜 쓰는 사람이 더 썼어. 이게 없어서 이걸 줬지. 그러니까 덜 썼어. 역효과를 상쇄했다. 즉 안 쓰던 사람은 계속 안 쓰고 많이 쓰던 사람은 계속 조금 덜 쓰고 덜 쓰고 어떤 사람은 더 쓰고 그러면 덜 쓰고 해야 되는데 덜 쓰고 더 쓰고 하니까 부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너칭의 부작용이. 그래서 이것도 이쪽으로 돌리는 방법은 즉 인크리스 된 부분을 상쇄했다. 인크리스 되는 걸 없애버렸다. 리듀스로 다 돌렸다. 어떻게? 이거 함으로써 이건 그냥 서론부니까 항상 너칭이 항상 계획한 대로 되진 않아. 이렇게 핵심어를 잡으면 되지 않을까. 디폴트는 정의됩니다. define A as B죠. 근데 A가 목적어인데 그게 이제 주어 자료를 갔으니까 옵션이요. 보기. 선택지로 전 번역을 넣긴 했는데 이게 보기입니다. 보기. 원래 산적 의미는요. 보기로 정의됩니다. 어떤 보기냐 하면은 적용되는 추석을 nothing을 할 때. 그러니까 그 보기를 고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할 때 적용되는 거. 그 잠을 자는 사람의 디폴트는요. 자는 거예요. 깬다라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요, 그거. 그러니까 보통 무기력, 패턴화되어 있는 루틴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다가 스마트폰을 켜고, 스마트폰을 가다 그런 거 느끼죠. 스마트폰을 딱 켜는 순간 오른손가락을 딱딱딱 누르는 거 있잖아요. 뭐 창 한 번 열고 네이버 킨 다음에 뭐 창 한 번 열고 넷플릭스 킨 다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아니, 루틴 같은 거 있잖아요. 컴퓨터 킨 다음에 마우스를 가지고 일단 어느 폴더 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 폴더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행 평가를 할 때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주식창을 열고 주식 확인을 하고 새벽에 그러기 위해서 주식창을 열자마자 뭐 해외 창, 미국 창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분석된 걸 보고 그리고 7시 30분 그날의 넥스트 트레이딩 열리기 한국 30분 장 전에 오늘의 주도주가 뭘까 예상을 하고 뭐 이렇게 루틴화된 행위. 사람은 모두 다 루틴화된 행위를 하죠.
고정관념이라는 건 일종의 복잡한 사고하지 않고 빨리 판단을 내리게 하는 거죠. 루틴이라는 건 매번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중국집 그럼 짜장면 아니면 짬뽕이지. 사실 중국 음식이 가짓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요리집 가면은. 간지고고 같은 데 가보면 한 7, 80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럼 너무 고민이 되겠죠. 매번 점심 식사할 때마다. 버거킹 그럼 와퍼고 중국집 그럼 짜장면 짬뽕이고 뭐 한식집 가면은 기껏해야 된장찌개 아니면은 매콤한 김치찌개 아니면은 뭐 제육볶음 아니면은 뭐 패턴화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를 선택하는 거는 고민이죠. 하던 짓을 하는 거는 고민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은 고민을 안 하고 사는 게 좋죠. 순간순간마다. 그 고민 아니고 안 하고 하던 대로의 것을 디폴트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안 하는 걸 선택한다? 선택인가? 하는 걸 선택하지 않은 그냥 그대로의 모습? 이렇게 이거 선택이라 하기도 안 하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죠? 물론 선택한 사람은 그 디폴트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여기서 일단 선택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부터 이거 from이라고 그랬죠. 으로부터 빠져나올 자유가 있다. 디폴트의 사전적 의미는 이 뜻은 많이 알으셔야 되면 채무불이행, 그 회사 파산하는 거,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이제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선언하고 나면 이제 강제 청산, 그래서 다들 개떼같이 달라고 그래서 물건 다 팔고, 그 채무불이행은 어쨌든 사기의 일종이니까 사장은 돈이 없어 못 갚았든 지가 안 갚았든 이제 빵 가고 그 경제사범이라고 하죠. 근데 그냥 디폴트 옵션 이건 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에서 컴퓨터에서는요. 용어로 초기 설정 값,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한국말은 그렇게 하죠. 이 두 가지를 크게 익히시면 돼요. 초기 설정 값. 컴퓨터 사고 안 건드려. 그냥 그 프로그램 사고 안 건드려. 그냥 내비둬. 이거. 채무 불이행. 금융 용어, 컴퓨터 용어. 일상에서 이제 이것들이 일상생활로 많이 넘어와서 디폴트야,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젊은 애들 사이에, 좀 배운 젊은 애들 사이에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시요. 디폴트라는 건 효과적이겠죠. 왜? 더욱 바람직한 행위 쪽으로 사람들을 너칭함에 있어서 잘만 이용하면 이 디폴트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게 인간의 패턴이니까. 그쵸? 요 부분 많이 헷갈리기 쉬운데 be subject to 뭐뭐 하기 쉽다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이거 되게 중요해요. be subject to 할 때 뭐뭐 하기 쉽다. 다시요. be subject to 뭐뭐 하기 쉽다. 만약에 이 뜻을 외웠다면 이걸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뭐 하기 쉽다니까 여기 to 다음에 뭐뭐 하다에 해당되는 쉽다니까 뭐뭐 하다에 해당되는 동사가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be subject to 동사 원형, 이때 이 to는 투부정사일 때 뭐뭐 하기 쉽다라고요. 이때에 이수거예요. 이때에 요때에. 근데 여기 지문은요. 잘 보세요. 전치사지 않습니까? 이건 수거가 아닙니다. 수거가 아니라고요. 이것만 따로 외우죠. 이거는요. subject 주제죠. 명사로는. 근데 형용사. 아니 이게 명사일 리가 없잖아요. 명사면은 주어랑 이거 비필심으로 나오면 뒤에 보니까 이거랑 일치해야 되는데 이 인간은 주제다. 야이씨, 인간은 영향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형용사이겠죠. 그 서브젝트의 형용사로서의 뜻은 뭔데? 이렇게 고민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전치사로 시작하면 부사. 이렇게 쭉 부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구조로 봐야죠. 수거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인간은 뜻이 뭔데? 영향받기 쉬운 이라는 뜻입니다. 형용사 뭐 상태자 붙이기로 했죠? 영향받기 쉬운 상태이다. 뭐해? 하려고 했더니 이건 투부정사 형용사죠. 꾸미겠네? 이건 또 목적어네? 그들이 이미 가지는 것을, 이건 수거예요. 것을 고수하다. 뭐뭇을 고수하다. 이걸 왜 와가 아니라 뭐뭇을 고수하다. 왜 그렇게? 그래서 수거라고? 이렇게 한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수거라고 했죠. 이런 걸. 전세의 뜻이 원래 뜻과 좀 다르게 쓸 경우에. 그들이 이미 가지는 것을 고수하려는 강력한 갈망에 영향받기 쉬운 상태이다. 왜냐하면 make a change, 변화하다. making, 변화하는 것은 requires, 요구하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노력을. 게다가 디폴트라는 건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건 동격 대시예요. 누군가가 이 선택을 권장한다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거 되게 간단한 말인 게 디폴트 값 이런 컴퓨터 샀는데 뭐 초기 설정 값이 있잖아요. 그거는 전문가가 설정해 놓은 거야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설정이야. 이거 전자기기 살 때 특히나. 그게 디폴트 값이지 않습니까? 그게 디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비둠 누가 전문가가 건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 선택지를 권장한다. 이 선택을. 라는 동격대 이 인상에 대한 부연 설명 람을 주기 때문에 사람이 이게 벗어나다요. 이거 벗어나다 관여하지 않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는 이건 와닿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 옵트아웃 이건데 이걸로는 오히려 이거는 이게 특수한 영역에서만 쓰이고 좀 어려울 거야.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이거 자주 쓰거든요. 벗어나다. 만약 그렇게 벗어나게 선택한다면 나 그 디폴트 값 안 할 거야. 그러면은 대절이야. 즉 그들이 이거 환경 얘기할 때는 특히 인더케이스 뭐뭐라는 경우에 그린 이게 친환경이에요. 친환경적인 디폴트 값, S가 붙은 값이라고 했죠. 이런 친환경적인 디폴트 값이 있어서는 좋은 시민이 아닌 거야. 이거 벗어나는 걸 선택하라고 느낄 수도 있다고요. 환경에서 디폴트 값은 뭐예요? 우리가 미리 태어나면서부터 누차 들은 거. 초록색은 좋은 거, 소나무는 좋은 거, 쓰레기는 안 좋은 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줘야 되는 거, 쓰레기를 소나무 위에 걸쳐놓으면 안 좋은 거. 우리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받은 친환경, 환경에 대한 디폴트 값이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죠. 근데 그렇게 안 해. 안 하기로 선택을 했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소나무는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소나무의 뭐 불에다 파묻어 버렸어. 이런 거. 디폴트를 안 하기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지 않기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럼 좋은 놈이 아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겠죠. 이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더 친환경적인, 더 친환경. 근데 이 그린에다 ER 붙이면 더욱 친환경적인 이겠죠. 지금까지도 친환경적이지만 더욱 친환경적이다라는 어감을 해서 이거 생각보다 그린과 그리너가 둘 다 자주 모이는 단어입니다. 일단 더욱 친환경적인 거 선택지를 디폴트 값으로 S 중요해요. 그러니까 디폴트 값으로 시험에 안 나올 테니까 빨갛게 안 할게요. 설정하는 건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끄는 거죠. 몰래 이끄는 거죠. 스리슬쩍 이끄는 거죠. 사람들 어디로 좀 더 지속 가능한 행동으로. 이 환경에서 지속 가능하다는 거는 자원 재활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이때 얘는 시행했죠. 새로운 학생 인재 출력 정책을요. 이거 절약하답니다. 세이브랑 세이브온이랑 약간 달라요. 아끼다 구하다 절약하다. 그 종이 쓰레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시행했는데 그건 설정한 거죠. 인쇄를 프린팅이니까 인쇄행위겠죠. 양면으로 종이의 양면으로 디폴트 세팅으로서 모든 그것의 프린터에게 있어서 그 단순한 변화의 결과로 그 대학은 아꼈습니다. 숫자 앞에 어바스는 약이죠. 약 62밀리언 장의 종이를요. 약 3년 만에. 루트거스 되게 유명한 대학이에요. 다트머스랑 루트거스 이게 명문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버드만 알아서 미국에 2억 5천 명 있는데 국민만 전 세계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어마어마시하게 하잖아요. 유학생의 인구가 자국민과 거의 삐까하다 할 정도니까 대학의 수는 인구 수에 비해서 유명한 좋은 대학의 수는 인구 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이죠. 다트머스, 러트거스 이게 다 들어가요. 좋은 대학입니다. 예, 너칭 디폴트 값을 이용한 너칭은 적용됩니다. 여기에도 배달에도 회사가 최근에 이렇게 공지했어요. 앱에 대한 업데이트를요. 관계부서 나왔죠. 어떤 앱이냐 하면 change the default setting. 디폴트 값을 바꿀 앱에 대한 업데이트. 이게 선행사입니다. 이게 앱에 대한 업데이트 바꾸는 걸로. 예. 선택적 품목들 이를테면 뭐뭐 같은 외워놓으시고 이를테면 뭐 이런 일회용 품목과 같은 디폴트 세팅을 앞으로 바꾸게 될 앱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빨대 주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해야 빨대 주는 걸로 디폴트 값은 빨대 안 주는 걸로 설정했다고요. 이렇게 변경했다고 디폴트 값을. 사용자는 빠져나야만 해요. 그러니까 옵트아웃이 빠져나오다고 아웃오프가 몸으로부터라고 했잖아요. 이게 별개의 수건데 옵트아웃 아웃오프 이렇게 쓸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겹쳐있는 outof가 뒤에 붙어있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outof는 from이라고 from. 근데 opt out 빠져나오다라는 수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걸 감안해서 저는 이렇게 표시할게요. 유저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디폴트 값으로부터 그 품목들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체크 안 하면 안 줍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법 제도화 안 시켰으니까 어떤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체크해야지만 일회용품을 주는 거고요. 어떤 데는 저는 포크를 받지 않을래요. 이렇게 체크를 하면 안 주는 거.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배민이 우리나라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요새 일회용품을 어떻게 디폴트 초기 값을 선정했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본사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 동양권이냐, 유럽 쪽이냐 이걸 엿볼 수가 있는데 배민은 팔렸습니다. 그럼 어디 네덜란드였나? 어디였지? 예, 우리나라 거 아니고요. 예, 미국 것도 아니고 배민이 아마 독일 걸 겁니다. 독일. 예, 유럽에 팔렸어요. 2020년대 초반에. 1919년, 2019년경이었을 겁니다. 그 본사 도미노의 배달할 때랑 파파존스 같은 다국적 기업, 외국계 기업, 근데 본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디폴트 값이 미묘하게 달라요. 유럽에서는 이거 자원 재활한 서스테이너블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 특히 자국 회사에 있어서는. 배민은 모르겠습니다. 배민은 지분만 넘겨받은 거지 실제로 한국 기업의 정서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독일 기업이 거의 90% 이상 갖고 있을 겁니다. 가만히 그러니까 그 해당 회사는 언급했습니다. 온라인 포스트에서 이건 부사고요. 뭘 대절이야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having pp 완료 ing니까 이거 분사 구문이에요.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ing가 만약에 동명사를 쓰면 이렇게 having pp 쓰면 완료 동명사 그건 그냥 갖다 붙이는 거고 이게 의미한 바는 메인 동사보다 한 단계 옛날 나타낸 시제다. 꼭 외워야 돼요. 뭐 형용사, 명사, 부사 다 될 수 있습니다. 메인 동사 어디? 이거겠네. 과거네. 그 절에서 요렇게가 얘가 속한 절이죠. 어쨌든 종속절 속에 그 절에서 메인 동사보다 더 옛날을 나타낸다고요. 대과거쯤 되겠죠. 대과는 어떻게 해석해라? 많은 고객들 여론조사 했었 이렇게 어자를 두 번 쓰는 거. 그래야 과거랑 구별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색하게 했었었다는데 분사구문이네. 생략된 접속 문가를 볼까? 예측해 볼까요? 많은 고객들을 여론조사 했었던 이후 했었던 결과로 이렇게 그들은 발견했다 대처례를 뭐 그들 중 그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disposable plastic 아이템을 안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포스트에서 언급했다 이렇게요. 매니오프는 알죠?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이츠 때문에 매니 커스터머스 하면 좋겠는데 이걸 생략할 수가 없으니까 오프가 따라 붙은 거죠. 이건 뭐 너무 간단하니까 이건 바로 막심어보다는 지문 분석만 뭐 디폴트의 정의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디폴트다. 예. 물론 빠져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 놓고 일단 서론부를 딱 깔아놓고 너치와 연결을 시키잖아요. 너치의 효과적이다. 좀 부연 설명할까? 왜 효과적이냐? 인간은 고수하려고 하니까. 게다가 고수랑 이어지는 거예요. 권장한 거니까. 더더군다나 고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로 느껴지지. 그러면 디폴트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나쁜 놈으로 느껴지지. 이걸 이용하자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디폴트야?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싹 하고 복선을 깔고 나서 너칭하는데 효과적이란다. 첫 번째 먼저 이유부터 알려줄까? 원래 인간은 고수하려고 하잖아. 살짝 이게 넌지시 추천한다라는 느낌만 주면은 벗어날 수는 있지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겠지. 그럼 나쁜 놈들이니까. 요 심리를 이용해 볼까? 그래서 한 게 환경 친화적인 거였어. 이 심리를 이용한 거야. 업투 가뜩이나 뭔가 레코멘딩하는 느낌이 드는 디폴트 값으로부터 업투 아웃 안 해. 스틱하지. 이게 인간 심리잖아.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지. 뭐 사람들은 업투 아웃 안 한다니까. 스틱 위드 하니까. 그 스틱 위드 할 걸 이용해서 스틱 위드 하면 좋은 쪽으로 디폴트 값을 세팅해 본 거거든. 그 효과가 있더라고. 친환경적인 세팅은 효과가 있지. 친환경적인 세팅은 효과가 있지. 왜?
고수하려고 하지 업타웃 안 하니까. 왜? 뭔가 '좋은 걸 추천해 주지 않았겠어?' 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 예를 또 하나 더 들어 줄까? 세팅을 고수하려고 그러지 업타웃 잘 안 하려고 그래. 그걸 이용하는 거지. 왜? 업타웃 하면은 비친환경적이고 비실용적인 쓸데도 없는 걸 굳이 받는다. 왜? 막상 물어보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물어봤더니 안 필요해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그 젓가락, 숟가락 일회용 왜 받았어요? 그냥 주길래. 이러면 이거는 비실용적이고 생각 없는 놈처럼 느껴질 것 같잖아. 여기에서 굿 시리즌이 아닌 것 같잖아. 그지? 업트아웃 하면은. 권장한 거를 굳이 업트아웃 하면은 세팅해 놓은 거 또 그린을 한 거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거잖아. 세팅해 놓은 거 안 받는 거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거잖아. 업트아웃 하면은 비실용적 즉 굿 시리즌이 아닌 것 같잖아. 똑같은 맥락이죠, 이게. 자, 관심이 있으신가요? 특정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데 대한 그렇다면 why not 동사 원형 주의하십시오. 뭐 하는 게 어때? 하는 게 어때? 수고입니다, 그냥. 왜 안 해?가 아니라 너치 해보는 게 어때? 있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형용사정법이죠. 미묘하게 영향을 끼칠 뭐하도록 우리 모두가 선택 설계자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때때로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우리 마음대로 설계할 수가 있잖아.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행위를 디폴트 값으로 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침대에서 일단 벌떡 일어나서 바닥에 내려와서 팔굽혀펴기를 한다. 이게 제가 디폴트 값으로 중학교 때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원리는 몰랐는데 누운 자리에 엎드린 거잖아. 일어선 게 아니라. 갑자기 자다가 일어서면은 위로 피가 잘 안 올라가죠. 혈압이 약한 상태라서. 그러니까 더 졸린 상태가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띵해요, 그게. 어릴 때는 그나마 어리니까 더 졸린 정도의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서 기어 나와서 바로 땅바닥에 툭 하고 내려와서 엎드려서 팔굽혀펴기를 2개든 3개든 하면은 심장의 혈압이 빵빵빵 하고 올려놓죠. 그럼 순식간에 잠이 깬 거죠. 그러고 일어나죠. 그 원리는 몰랐는데 그렇게 디폴트 값을 한 거죠.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설계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드니까.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때때로 모든 상황에서 설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페이 도움이 되다. 페이 도움이 되다.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나옵니다, 지금. 이게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페이 도움이 되다. 아는 건 도움이 된다. 가주어, 진주어. 뭐라는 거. 하우트 하면 무조건 방법 그러랬죠. 뭐 복잡한 내용을 지금 이해할 필요는 없고 고의가 됐기 때문에 명사절 이근 접사인 경우에 투부정사를 이렇게 구로 바꿔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것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더 어릴 때 알아뒀었으면 다행인 거고 그냥 방법 이렇게 어쨌든 구니까 구스럽게 해석해야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법적 법칙을 반영한 해석을 하게 된 거죠.